생각을 해보면 이제 보형물 큰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약을 쓰기가 좀 힘들거든요. 수술을 하려면 이제 마취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가슴이 처지는 걸 막기 위해서 모유 수유를 안 한다? 원장님, 혹시 출산 후 가슴 처짐으로 인해서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편인가요? 출산 후에는 이제 가슴이 처지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흔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출산 후에 이렇게 가슴이 처지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갑자기 가슴이 처지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출산 후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 경우 이제 가슴이 처지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볼륨이 갑자기 급격히 빠지는 거죠. 출산을 하시게 되면 유선 조직이 커졌다가 유선 조직이 줄어들으니까 볼륨이 빠지는 거고,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지방 조직이 차 있던 부분이 빠지니까 이제 가슴이 처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결국 해결책은 다시 볼륨을 주면 되는 거죠. 볼륨을 주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을 다시 넣는 경우도 있고 필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보형물을 쓰는 거죠. 원장님은 뭐 지방이나 필러나 이렇게 보형물 중에 어떤 거를 가장 권하시나요? 사실 지금은 대부분 보형물을 쓰게 되는 거죠. 필러는 사실 흡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얼굴하고 달라서 대량으로 넣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게 좀 가슴은 좀 힘들어요. 필러는 최근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지방은 자가 조직이긴 한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흡수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보형물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 가슴에 쓰는 보형물은 특별히 이제 관리가 되고 기술이 발달된 보형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만한 보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 가슴이 좀 처졌다, 아니다, 이거를 어떻게 판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의사들이 그 처진 정도를 판단할 때 기준은 유두와 가슴 밑선의 관계에 의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많이 처지게 되면 유두가 이제 밑선보다 아래쪽으로 갈 거고, 보통 이제 자가 진단을 할 때는 뭐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거울을 보시고 이제 처져 보인다 그러면 처진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또 선생님을 찾아뵈야지 알 수 있는 거네요. 그쵸? 예, 예. 그러면 원장님, 모유 수유를 적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으면 가슴 처짐을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한 건 없어요. 가슴이 처지는 걸 막기 위해서 모유 수유를 안 한다?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군요.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는 겁니다. 예. 이제 출산 후에 가슴이 처지게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출산 전후에 좀 언제쯤 가슴 수술을 하는 게 좀 더 괜찮을까요? 일단 출산 전에는 당연히 임신 상태니까 수술을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출산 후에도 이제 모유 수유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약을 쓰기가 좀 힘들거든요. 수술을 하려면 이제 마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출산 후에 그 다음에 모유 수유가 끝나고 몇 달 후에 더 이상 모유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좀 이제 수술을 하시면 되는 거죠. 출산 전후 뭐 가슴 수술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과 출산 후 수술을 비교하게 되면 절개를 하는 곳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뭔가 가슴 주변에 흉터가 남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겨드랑이 절개를 하는 비율이 좀 이제 높은 것 같고, 출산 후에는 아무래도 가슴이 좀 처져 있으니까 그때는 밑선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이미 처졌기 때문에 밑선의 절개를 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출산 후에 가슴이 처질 때 이제 수술을 할 때는 수술 방법이 조금 달라요. 가슴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이중평면술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가 유선 뒤에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근육 뒤에 이 두 가지 평면이 있는데, 과거에는 유선 뒤에 보형물을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 근육 뒤에 삽입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보형물이 일부는 유선 뒤, 일부는 근육 뒤에 위치를 하게 만들거든요. 처진 가슴의 경우에는 이중평면의 레벨이 올라가게 돼요. 근육 뒤에 있는 위치에 비해서 유선 뒤에 있는 위치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처진 가슴을 올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방법은 이제 미묘하게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슴 수술을 한 경우 이게 좀 모유 수유에도 영향을 주게 되나요? 사실 이제 대부분 영향이 없다고 돼 있는데 영향이 있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보형물 큰 게 들어가 있으니까 큰 보형물이 유선을 누르니까 유선의 발달을 막을 수는 있겠죠. 그것 때문에 모유 수유가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고,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데 옛날에는 유륜절개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선을 지나서 보형물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유선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모유 수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보고들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보고들은 있지만 또 대체적으로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유륜절개를 했을 때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뭐 겨드랑이나 밑선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예 영향이 없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보고들이 있긴 하지만 뭐 대체적으로 영향은 없다. 출산 후 가슴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당부의 말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출산 후에 가슴이 처지는 느낌이 들면 그것 때문에 이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가슴 성형을 하는 건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출산 후에 자존감을 이제 다시 높이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가슴 수술을 하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수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